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TCR 교육이사 송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TCR의 교육이사입니다. 저희 TCR이라는 회사는 더, 출승, 리치, 그래서 선택된 부자라는 뜻입니다. 저희 TCR이라는 회사는 발화현미를 만드는 회사예요. 발화현미라고 하면 현미를 싹을 키운 걸 보고 발화현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물싹을 키운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콩나물이라고 해요. 근데 현미를 싹을 키운 것을 보고 우리가 발화현미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미라고 하면 1분도 쌀에서 5분도 쌀까지가 현미라고 해요. 그런데 쌀은 1분도 쌀만 납니다. 나머지 5분도 쌀은 씨 눈이 죽었기 때문에 쌀이 나지 않죠. 그래서 그 1분도 쌀에 그 쌀을 키운 걸 보고 발화현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이라고 하면 쌀이 이렇게 쌀 눈이 있고 쌀 껍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쌀 눈의 영양이 66%의 영향이 있고요. 쌀 껍질의 영향이 29%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66에서 29%를 더하면 95%의 영양이 쌀 눈과 쌀 껍질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깎아내죠. 네. 뭐 9분도 쌀이라고 하면 9번을 깎아내는데 다 깎아내다 보면 이 쌀눈과 쌀껍질의 영양을 다 깎아내고 95%의 영양이 다 사라진 5%짜리 탄수화물 덩어리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북과학대학에 있는 정세채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초성 탄수화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설탕 한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경색 이러한 모든 게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질환을 알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2천만 명이 넘어섰다고 해요. 지금 이 자리에도 뭐 보면 그분들이 입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이 자리에서도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혹은 당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원인이 바로 뭐냐? 우리가 뭐 트랜스 지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지방들이 많아서 지방이 내 혈관이나 혈관벽에 들어오거나 내 조직 속에 지방들이 많이 있다 보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데 그러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뭐냐면 탄수화물 과다 섭취 때문에 그래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라서 이제 3대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또 탄수화물은 이것이 뭐로 이제 그 분해가 되냐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포도당은 뭐 하는 데 쓰이냐면 뇌로 가는 영양에도 쓰이지만 에너지, 내가 힘을 내는 데 쓰이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혹은 등산을 하다 보면 갑자기 손이 부들부들 떨릴 때가 힘이 쪽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 떨어졌다 그래. 그래서 뭐 초콜릿을 하나 먹는다거나 사탕을 좀 드시면 다시 또 힘이 나긴 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포도당, 에너지를 내는 데 쓰이는 것이 당인데 중요한 것은 내 그 포도당이 탄수화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내고 쓰이고 남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배출시키면 되는데 내 몸에서는 그것을 저장을 해요. 뭐로 저장을 한다? 지방으로 저장을 한다. 그러한 지방이 쉽게 말하면 이제 중성지방 이러한 것들이 내 혈관 속을 타고 돌고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벽에 붙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이 내 혈관 속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혈관벽에 붙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혈관이 이렇게 넓은 곳을 통과하던 혈관이 좁은 곳을 통과하게 되면 혈액이 넓은 곳을 통과하다가 좁은 곳을 통과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압이 높아지죠. 예전에 우리가 수도를 가지고 파이프에서 멀리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곳을 통과하다 보면 뭐가 세져요? 수압이 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요 혈관이 좁은 곳을 통과하다 보면 뭐가 세질까요? 혈압이 세지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혈액 속에 당이 많아. 이걸 보고 혈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탄수화물 과다 섭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즘 와서는 백미를 잘 안 드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5가지 먹지 말아야 될 것 얘기하지 않나요? 뭘 먹지 말라고 그래요? 첫째, 틴 조미료, 그죠? 틴 설탕,
그죠? 흰 밀가루. 그 다음에 흰 소금. 마지막에 흰 쌀밥. 네. 흰 소금이라고 하는 건 정제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흰 쌀밥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항상 밥이 보약이라는 말을 못 들으셨어요? 그죠? 밥이 보약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게 밥이 보약이에요, 뭐예요? 독약이죠. 네, 독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그 보약으로 알고 먹었던 밥이 결국에는 요즘 와서는 이 독약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요즘 젊은 주부나 젊은 사람들은 백미를 많이 드시나요? 잘 안 드세요. 그래서 맨날 뭐래 밥 조금, 반찬 많이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현미가 좋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세요. 그런데 현미를 사람들이 잘 안 드세요. 안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현미는요, 첫째 소화가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딱딱하고 거칠어요. 현미가 소화가 안 되고 딱딱하고 거칠은 이유는 현미 속에 들어있는 누런 속껍질에 있는 피틴산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이 피틴산이라고 하는 것이 분해가 되면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영양소로 변화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 몸에 이러한 피틴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피틴산을 잘 분해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미가 소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현미 드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30번, 50번 그죠? 입에서 가루를 만들 정도로 오래 씹어라 그래요. 그렇게 오래 씹어도 현미는 흡수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요즘 보면 주변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그죠? 맛있는 게 널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맛집 비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뭐 TV를 봐도 뭐 먹방 방송이 거의 반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런데 이 소화도 안 되고 딱딱한 걸 30번, 50번 씹어 먹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안 먹어 하고 그냥 백미를 먹게 되는 거죠. 사실 백미가 맛있어요? 현미가 맛있어요? 현미가 맛있어요? 백미가 맛있어요? 아니 설탕 덩어리인데 설탕이 맛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미를 이제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말이에요. 이 현미에다 이렇게 싹을 살짝 틔우니까 이 피틴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이 속에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피틴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생긴다는 말은 뭐냐면 소화가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그 밥을 이렇게 입에서 드실 때 좀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요, 안 나요? 왜 밥이 달아요? 자, 이 탄수화물, 밥은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침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탄수화물이 아밀라아제랑 딱 접하면 뭐로 된다? 포도당. 그러니까 달아요, 안 달아요? 포도당이니까 설탕이니까 달겠죠. 그렇듯이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그래서 밥은 입에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피틴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었는데 발화를 시키니까 피틴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발화현미는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잘 돼도 너무너무나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화현미는 굉장히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재성 박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입 안에서 장으로 가기도 전에 싹 다 소화가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발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딱딱했던 것이 부드러워져요. 자, 그러면 발화현미 드시면 되잖아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100%의 영양, 쌀에 100%의 영양을 먹을 수 있는데 그 곡식이 싹이 트게 되면요,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생겨나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콩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콩을 발화시킨 게 뭐라고 그랬죠? 콩나물이에요.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현미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성분들이 혹은 현미에는 조그만 영양분밖에 안 들어있던 것이 발화를 시키니까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영양 덩어리들이 생기더라. 그 중에 주로 B군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비타민 B군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피로회복 성분이에요. 내 간으로 가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피로회복제, 종합영양제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러한 것들의 주된 성분이 바로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바라현미를 드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미를 드시고 점심을 드셨잖아요. 그러면 당이 확 올라오면서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식곤증이 막 생기기도 하는데 바라현미는 그런 것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식곤증이 물론 없다고는 안 하는데 다른 백미보다는 식곤증이 많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타민 B군이 있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생기냐면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가 생겨요. 식이섬유.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바람의 껍질 속에 이제 존재하는 그 성분인데 이 식이섬유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내 혈관이나 내 조직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조직 속에서 늘어붙었던 아까는 혈전 혹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내 혈관 속에 붙어 있었던 것을 싹 청소를 해주는 역할. 그리고 내 장 속에 있었던 것을 싹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현미 드시면 소화가 잘 되죠. 소화가 잘 되고 첫째 배가 들어가고 아랫배가 들어가고 이 장이 그냥 그렇게 특히 이제 장이 안 좋았던 분 있죠. 변비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 과민성 대장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바라현미 드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혈압이 많이 내려가요. 왜 혈압이 내려갈까요? 이 바라현미 속에 있는 식이섬유가 내 혈관벽에 붙어있던 혈전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나 이러한 것들을 싹 청소를 해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압이 높았던 것이 낮아지겠죠?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양한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요. 미네랄에는 유기미네랄 혹은 무기미네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미네랄은 유기미네랄들이에요. 근데 무기미네랄은 뭐냐? 광석에서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광석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네랄을 섭취해요? 그건 뭐냐면 물이 안반수를 뚫고 내려가다 보면 그 광석하고 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광석 속에 있었던 성분들이 물 속에 녹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녹아 있겠죠. 그걸 보고 무기미네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한 무기미네랄이 이 바라현미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셀레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러한 무기미네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칼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이니까 저기 휴대폰 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칼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은 내 뼈의 99%가 있어요. 그리고 내 혈액의 1%가 흐릅니다. 그러면 혈액의 1%의 칼슘이 필요하다면 굉장히 많은 미네랄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적은 미네랄이 필요한 걸까요? 뼈의 99%고 혈액이 1%다. 그럼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혈액 속에 1%의 칼슘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혈액에 1%의 칼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많은 데서 빼오죠. 어디서 빼와요? 내 뼈에서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골다공증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칼슘은 외부로부터 많이 섭취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 칼슘을 많이 섭취를 하나요? 그렇게 섭취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바라현미에는요 굉장히 많은 칼슘들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런 미네랄들은 어디에 작용을 하냐? 면역계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면역력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노인 요양원, 노인 보호소 이러한 데서 한번 코로나가 싹 들어가면 전부 다 감염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면역력 부재인데 이 바라현미는 이러한 미네랄들이 면역계에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면역력도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SOD 성분이라고 해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무스타제, 그러니까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이 죽는 이유가 이제 세 가지 가설이 있어요. 세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째가 생체 노화설입니다. 이제 늙어 죽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설이에요. 유전자가 죽을 때쯤 되면 더 이상 유전자가 뭐 이렇게 유전자가 분열이죠. 분열이 안 되면 뭐 죽는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활성산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건데
자, 산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산소는 산화시키죠. 네? 산화. 산소가 산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녹슬게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쇠를 물속에다 담갔다 놓으면 녹이 슬어요. 그게 뭐가 녹을 쓰게 만드는 거죠? 산소가 그렇게 녹을 쓰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 녹슬게 만드는데 이런 역할을 합니다. H2O가 뭐예요? 물이죠. 여기 이거 H2O2는요? H2O의 그렇죠. 과산화수소수예요. 자, 이 물하고 산소가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게 과산화수소수예요. 예전에 우리가 상처를 났을 때 과산화수소 바르면 어떻게 됐어요?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났단 말이에요. 물 바르면 거품이 일어났나요? 근데 과산화수소 바르면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났죠? 자, 산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살균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활성산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숨을 쉬죠. 숨을 쉬어요. 숨을 쉴 때 이 내 산소가 내 폐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내 몸속을 돌아가서 뭐 심장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다시 올라와서 산소하고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지 않고 그냥 내 혈관과 조직을 타고 스스로 돌아다니는 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활성산소. 그러한 활성산소는 어떤 역할을 해요? 과산화수소 같은 역할을 해요. 내 혈관과 조직 속을 타고 다니면서 세균을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내 혈관 속에 무엇인가 어떤 상처나 무엇이 있으면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건 H2가 있잖아요. 근데 O2만 있다고 그러면 더 강하겠죠. 푹푹 파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직이 늙고 주름들고 산화가 되고 녹슬고 이러한 것이 활성산소들인데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가 내 몸에 많은 게 아니고 작은 양이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면 녹슬어서 죽는다라는 것이 활성산소. 그래서 요즘 와서 항산화 제품 많이 나오죠. 항산화 제품을 먹어라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런 내 그 혈관과 조직 속에 있는 활성산소와 딱 결합을 해서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 그런데 우리 바라현미에는 이러한 SOD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바라현미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 사장님들을 보면 한 달 있다가 보고 2달 있다가 보고 3달 있다가 보면 훨씬 더 젊어져 있어요. 제가 농담을 좀 가끔씩 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아이고 동생분 오신 줄 알았어요. 따님 오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만큼 굉장히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잡아 없애니까 그만큼 내가 덜 이렇게 녹쓰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SOD 성분이 들어있고요. 아미노산화된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옥타코사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옥타코사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철새가 수천리를 날아가요. 그렇게 날아가는데 지치지 않아. 왜 그런가 봤더니 철새의 날개 속에 무슨 성분들이 있더라? 옥타코사놀이라는 성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옥타코사놀은 지치지 않게 해줘.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걸 드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좋아. 새벽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드셔보시면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이 있고요. 또 아라비녹실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항암 제품. 하나도 부작용이 없는 굉장히 강력한 항암 제품인데 이것은 이제 그 발견한 지가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라현미 속에 들어있어요. 참 보면 바라현미가 보면 만병통치약 같죠? 종합영양제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영양 성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냐면 이 바라현미가 신이 준 마지막 선물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현미고요. 그 다음에 또 5번째, 또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가바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가바는 감마 아미노 부트릭산 혹은 감마 아미노 낙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뇌에만 존재하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내 신경, 내 세포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첫째, 불면증, 두 번째, 우울증, 세 번째, 치매, 네 번째, 정신분열증까지 걸릴 수 있는 것이 가바예요. 그래서 이 가바가 부족하면 가바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을 해요. 하루에 얼마씩 드셔라? 하루에 6mg을 드셔라 라고 권장을 하는데 가바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6mg 먹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깜짝 놀란 것은 우리의 바람이 100g이에요. 바람이 100g이면 한 주먹도 안 됩니다. 종이컵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 끼도 안 됩니다. 반 끼도 안 돼요. 그 100g의 가바가 무려 9mg이 들어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뭐죠? 그렇죠. 네, 치매가 제일 무서운,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치매일 거예요. 왜냐하면 치매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오래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렇죠. 게다가 또 본의 아니게 남을 괴롭히게 되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치매 걸리신 분들은 잘 돌아가세요? 잘 안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누가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를 굉장히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안 걸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고스톱만 친다고 하는데 고스톱 친다고 치매가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이걸 드셔줘요. 그런데 바람미는 100g에 얼마가 들어있다? 9mg. 거짓말 같죠? 유튜브 쳐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미는 어떻게 말하면 천연 영양소다. 예전에 밥이 보약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밥을 뭐로 만들어 먹었어요? 독약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에도 우리가 일반 백미를 먹었을까요? 조선시대 때 쌀 껍질을 벗기는 방법이 뭐 있어요? 절국 아니면 디딜방아 아니면 연자방아를 통해서 쌀 껍질을 벗겼죠. 그러면 그때가 구분도 쌀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누런 현미를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제시대가 되면서 도전기술이 발달되면서 쌀을 깎는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을 많이 깎아요. 그러면 백미가 맛있습니까? 현미가 맛있습니까? 백미가 맛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누런 현미를 안 먹어도 좋고 백미를 먹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쌀밥에 고깃국 아닙니까? 그럼 그걸 늘 먹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심혈관계 질환, 그죠? 이것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이 쌀은 뭐였다? 보약이었다. 그죠? 보약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로 만들어 먹었어요? 독약으로 만들어 먹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이러한 바라현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옆에서 다 보셨겠지만 이 곡물 바람이라고 해서 이 로타텍이라고 하는 이 곡물 바라기를 약 150대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요. 자, 곡물 바라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옆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속에다가 쌀을 최대 몇 킬로까지 넣을 수 있다? 400kg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400kg까지 넣게 되면 이 여기서 뒤에서 조작을 하면 이게 통이 서서히 돌고 그 속에서 스프링클러 장치가 돼서 물을 뿜어줬다 안 뿜어줬다 뿜어줬다 안 뿜어줬다 그리고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섞여가면서 물을 공급해주고 온도를 맞춰주니까 싹이 트는 거예요. 얼마 만에 싹이 튼다? 발화가 된다? 48시간이면 일반 현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발화 현미가 되는 거예요. 자, 48시간. 이틀이면 일반 현미가 뭐가 된다고요? 발화 현미가 되는데 일반 현미 1kg에는요 2,500원에서 약 3,000원 정도 해요. 그런데 발화 현미는 비싸요. 발화 현미 1kg에는요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 150대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미를 1억 원어치 넣었어요. 이틀이면 2억의 가치가 되죠. 10억을 넣었어. 이틀이면 20억.
100억을 넣었어. 이틀이면 200억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 하에서 팔려야. 자, 요거는 잘 기억하고 계세요. 뭘 기억하시라고요? 팔려야. 팔려야 해요. 안 팔리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노벨상을 100개, 200개 받은 거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뭐 특허를 뭐 수십 개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안 팔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발화현미를 만드는 회사가 저희 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도 발화현미를 만들고 우리 회사보다 한 10여 년 전부터 발화현미를 만들었던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로타텍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저희 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도 로타텍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회사들은 발화현미를 생산해놓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팔면 좋고 안 팔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발화현미 1kg에 인터넷 최저가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이마트나 그런 데 가보면 보통 7,500원, 7,000원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렇게 판매를 해도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말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발화현미를 생산하면서부터 발화현미를 팔 수 있는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장을 만들고 이 발화현미를 생산하게 됐다. 자, 시장은 어떤 조건이면 만들어지느냐? 첫째, 싸고 나한테 혜택과 마진이 돌아오면 시장이 만들어져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이 발화현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거는 회사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왜 왔냐? 돈 벌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발화현미 쌀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발화현미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시장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만들어지죠. 발화현미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시장은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발화현미를 생산함과 동시에 시장이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러한 마케팅이 지금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라고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희.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 쌀 한번 주문하면 얼마 정도 걸려요? 빨라야 한 일주일 정도 걸리죠. 3, 4일, 4, 5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오는데 주문 한 번에 3, 4일, 4, 5일 걸리는 게 말이 돼요? 그죠? 그만큼 저희들이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갑니다. 아마 여기서 견학하신 분들 보면 하루에 1,200건이 나갑니다. 1,200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나가요. 지금 보통 하루에 지금 나가는 쌀이 한 3톤 정도, 조금 더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하루에 3톤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톤이다. 63 1,800만 원이죠? 곱하기 30 곱하기 12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미 연 100억의 매출을 뭘로 일으키고 있다? 바람있어.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올해 한 6월이나 이쯤 되면 더 성장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한 10배 성장 되겠죠? 그러면 연 얼마? 연 1,000억이면 대기업이 아니에요?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대기업인가 아닌가를 그 나누는 기준이 매출이 1,000억인가 요건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왜 그렇겠어요? 시장이 돈을 버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버니까 시장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장이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첫째 뭐다? 무점포, 대리점, 청약이에요. 저희는 발화현미를 취급을 할 때 다 어디를 통해서 취급을 한다? 대리점을 통해서 취급을 한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이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에다 왜 안 넣습니까?
저희들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회사가 직접 안는다. 대리점을 가지신 분이 농협 하나로마트를 넣든 어디를 넣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회사가 대리점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지 회사가 직거래를 하지 않아요. 회사가 직거래를 하면 여러분들 대리점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네? 안 하죠. 그 이유가 없잖아요. 대리점도 하고 직거래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회사는 뭐 이마트, 하나로마트, 이런 데로 직거래하지 않아요. 대리점을 통해서만 거래합니다. 자, 그러면 대리점은 어떤 혜택을 주느냐? 쌀 1kg를 판매를 하시면 1kg 얼마라고 그랬죠? 인터넷 최저가 6,000원이라고 그랬죠? 쌀 1kg를 판매를 하시면 얼마? 1,000원의 마진을 드립니다. 쌀 1kg에 1,000원의 마진이면 거의 20% 가까운 마진이에요. 얼마 전에 이렇게 쌀을 본사에 오셨는데 당신 부모님도 이제 그 쌀 그거를 이렇게 쌀 장사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걸 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바람이 하면서 이게 10% 마진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는 1,000원의 마진. 네? 거의 20% 가까운 마진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쌀 1kg만 팔아도 1,000원의 마진을 줘요. 그러면 대리점 하시는 게 낫겠어요? 대리점 안 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럼 모르죠. 청약비가 너무 비싸면 대리점 하기는 또 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약비가 얼마다? 청약비는 그냥 8만 원. 8만 원의 청약비를 내시면 쌀 2kg를 드리고 2kg는 얼마예요? 12,000원입니다. 쌀 2kg를 드려요. 그리고 대리점권을 드립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청약비 8만 원이고 쌀 2kg는 그냥 공짜로 준다고 이렇게 말하면 편하시대요. 왜냐하면 쌀 2kg에 8만 원이라고 하면 바람이 1kg에 4만 원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 쌀값이에요, 뭐예요? 쌀값 아니고 청약비예요. 네, 청약비. 자, 그러면 8만 원에서 12,000원을 빼죠. 얼마가 남아요? 68,000원이 남았죠? 회사는요, 이 68,000원을 회사는 다 가져도 되지만 이것을 다 누구에게 드린다? 시장에게 드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도 있죠? 근데 누군가 처음 오신 분을 모시고 오신 분이 있죠? 자,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 오신 분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분은 어떤 분일까요? 누군가를 안내하고 모시고 오신 분이죠. 대리점을 가입하도록 안내하신 분이죠. 왜? 그분이 시장을 넓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천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추천인에게 추천수당을 드리는데 2만 원을 드려요. 자, 추천수당 2만 원 드린다고 하면 어떤 분들 그래요. 에이, 내 8만 원에서 당신이 내 돈 2만 원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나는 8만 원을 내고 쌀 2kg를 받고 뭐를 샀어요? 대리점권을 샀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쌀 8만 원을 받고 쌀을 2kg를 들고 뭐를 팔았어요? 대리점권을 팔았어요. 자, 정당한 거래였어요? 부당한 거래였어요? 정당한 거래죠. 자, 그러면 거래가 종료됐죠? 거래가 종료됐을 때 이런 68,000원 누구 돈입니까? 내 돈이에요? 내 돈 아니에요. 그거는 회사 돈이에요. 이 돈은 회사가 어떤 용도로 쓰건 무슨 일을 그 돈으로 마음대로 하건 나는 아무런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는 대리점권을 정당하게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회사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2만 원 누가 주는 거예요? 회사가 주는 거죠.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또 빼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48,000원이 남았죠. 이걸 회사는 또 드립니다. 두 번째, 센터수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센터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렵지 않습니다. 소실적 25 코드 이상, 그리고 조그마한 사무실 보유, 그리고 내가 전산 능통, 그리고 상위 센터장님이 추천하면 저희들은 센터를 내드리는데, 그래서 센터가 나면 그 센터를 통해서 누군가가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대리점 가입을? 그러면 대리점 가입을 한 번을 하실 때마다 센터 수당을 5,000원을 드려요. 센터 수당을 5,000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5,000원을 또 빼야죠. 그러면 43,000원이 남아요.
이걸 또 다 드려요. 세 번째는요, 저희들이 일마감이라고 해서 저희들은요, 나로부터 A 실적, B 실적을 나눠서 하루에 밤 몇 시에? 12시에 마감을 해요. 어떻게 마감을 하냐? 내 A 실적에 대리점 1명을 가입을 했어요. 또 B 실적에 대리점 1명을 가입을 했네요. 그리고 12시가 됐어요. 마감이 딱 됐죠? 어떻게 마감이 됐어요? 1대 1로 마감이 됐죠? 1대 1이 마감되면 3만 원의 수당을 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또 3만 원을 빼야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13,000원이 남죠? 이걸 또 다 드려요. 자, 3대 3으로 마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죠? 자, 3대 3은 10만 원. 여기서 또 7만 원을 빼야 돼요. 얼마가 남아요? 마이너스죠?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다 드렸죠? 더 드립니다. 또 여기서 7대 7로 마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7대 7은 10만 원. 10대 10, 20만 원. 25대 25는 30만 원의 수당이 됩니다. 내가 한 달에 이걸 통해서 얼마만 벌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보면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 2달, 어떤 분들은 한 달, 뭐 한 달이 아니에요. 한 2주, 3주 만에 한 달에 10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2달 만에 10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있고. 왜? 너무 쉬워요. 이 바람미 사업은 어떤 분이 딱 그래요. 제가 막 저는 이렇게 마케팅도 설명을 하고 이 바람미의 효능 어떤 게 뭐 좋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그래요. 이사님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설명합니까? 3가지만 얘기하면 됐죠. 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 첫째, 진입비용. 얼마다? 8만 원. 두 번째, 이거는 재구매가 되는 쌀이다 아니다. 재구매 100% 되는 제품입니다. 그죠? 세 번째, 수당이 즉시 풀린다. 이런 사업이 어딨냐고. 그럼 사람들 다 알아듣는다. 뭘 그렇게 오래 설명을 하네.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수입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런 시장이 형성될까요? 시장 엄청나게 형성되고 있죠, 지금. 두 번째는요, 저희들은 재구매가 있어요. 저희들은 매달 5kg씩 3만 원 재구매를 하시면 돼요. 재구매를 안 하시면 어떤 게 있냐? 재구매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재구매를 안 하면 수당을 지급 보류합니다. 내가 매달 재구매를 안 하면 내가 수당을 찾으려면 수당을 안 줘. 그렇다고 해서 수당이 안 발생되냐? 수당은 계속 발생은 돼. 대신 찾지만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재구매를 했다. 그럼 수당 발생된 거 다 준비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걸 보고 되게 좋아하세요. 어떤 회사는 재구매를 안 하면 수당도 안 된대, 안 나온대. 발생이 안 된대. 그런데 우리는 재구매 안 하면 수당은 발생해요. 대신 찾지만 못할 뿐인데 재구매하는 시점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구매를 하시면 200원씩 곱하기 20대까지 롤업 수당을 주고요.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 그분들이 받아가는 롤업 수당의 10%, 200원의 10%니까 20원이겠죠? 를 5대까지 추천 매칭 수당이라고 또 드려요. 세 번째는요, 소비자 소개 판매. 저희들은 쌀 1kg에 얼마의 마진을 준다? 1,000원의 마진을 준다. 이것만 하더라도요, 보통 100만 원, 내가 부업으로 하면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아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러면 한 달에 1톤만 파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1톤을 어떻게 팔어? 자, 한 달에 1톤을 팔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어떤 분은 어떻게 팔어, 그 많은 걸? 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 바람미를 이렇게 듣고 나서 내가 막 누가, 이건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대리점 모집을 하는 건 비즈니스 사업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그냥 나 8만 원 내고 내가 싸게 사먹고 내가 누가 보냈대요. 내가 바람미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이거는 이렇게 이런 게 좋고 뭐 동영상도 보내주고 뭐 형도 이렇게 다 보내주고 그래서 이거는 1kg에 6,000원인데 5kg 이상 무료 택배입니다. 5kg에 3만 원, 10kg 6만 원입니다. 필요한 분 저한테 주문 주세요 하고 100명한테 보냈대요. 그때 몇 명이 주문을 했을까요? 40명이 주문을 했답니다. 그러면 4, 5, 200kg가 나간 거예요. 얼마 만에? 하루 만에. 그럼 5일 만에 그러면 1000kg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안 되더라도 그 200kg를 나가신 분이 그 다음 달에 안 먹었죠. 바람미를 안 먹었겠죠. 네? 바람미를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네? 안 먹었겠어요? 먹었겠죠. 자, 그러면 재구매가 100%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200kg의 쌀은 내가 전화만 해주면, 그죠? 관리만 해주면 매달 200kg씩 나가겠죠? 그리고 조금씩 늘려나가면 1톤 하기는요 1000kg예요.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그 몸이 안 좋았어. 근데 어떤 좋은 건강식품을 먹었어요. 그때 몸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그때 그 건강식품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건강식품을 드실 때 고민을 할까요? 아니면 그 건강식품 또 드실까요? 또 드세요? 고민할까요? 고민도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라현미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어. 근데 바라현미 쌀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바라현미를 또 사실 때 고민을 할까요? 당연히 사 먹을 거예요. 이거는 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라현미 드셔보신 분은 이 백미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저도 백미 못 먹어요. 그만큼 이것은 주식이고 쌀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30원씩 곱하기 10대까지 또 롤업수당을 또 드려요. 네 번째, 저희들이 쇼핑몰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쇼핑몰에는 PD라는 걸 드려요. PD를 드리는데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자, 저희는 쇼핑몰을 저희들은 두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요. 그냥 쇼핑몰에서 PD를 드리고 PD가의 20%는 캐시백, PD가의 50%는 나누기 20해서 곱하기 20대까지 또 롤업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받아가는 롤업 수당의 10%를 곱하기 5대까지 추천 매칭으로 주는 요것도 운영을 하지만 내가 대리점을 가지신 분들은요 쇼핑몰에 취급되는 상품에 PB가를 제외한 금액을 보내시면 돼요. 회사로. 네? 회사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제품을 줍니다. 그럼 그거 팔면 그냥 PB가가 그냥 마진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곧 뭐가 나오냐면 라면이 나와요. 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죠? 맛있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 어디 가보세요. 대한민국 라면 같이 맛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라면을 우리 자식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어. 그러면 계속 먹으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못하게 하겠어요? 왜요? 그 맛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라면의 면을 바라현미로 했어요. 그리고 스프에 또 기가 막힌 영양 성분을 첨가했어요. 그리고 가격은 1,000원도 안 돼. 그럼 어떤 라면 사드시겠어요? 바라현미 라면 사드시겠죠. 거기에 또 PB가를 드려요. 그럼 PB가는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지만 PB가를 제외한 부분을 붙이면 라면이 와.
그걸 판매를 하면 마진이 생기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또 하나 기가 막힌 제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바람미 디톡스 이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제작 의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한 7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거 피리가를 하나 3만 점 정도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3만 점) 정도를 드리면 물론 이렇게도 드릴 거예요. 이렇게도 될 건데 내가 그러면 7만 원이면 4만 원 주고 사서 네. 3만 원 주고 사서 4만 원 주고 사서 7만 원에 판매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람미 고추장,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쇼핑몰에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게 아마 이제 대박일 거고, 이제 사실은 이 바람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재 이 쌀 시장이 20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 오전에 회장님하고 이렇게 임원회의를 했는데 회장님의 이제 꿈은 뭐냐면 50만 명이 우리 PCR 바람미를 통해서 직업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꿈이래요. 그러면 1000만 명의 유저가 있어야 된다. 1000만 명의 유저는 대한민국의 인구로는 안 된대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이거 가입해도 한 100만 명, 이 정도, 많아봤자 150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어디로 갈 거냐? 중국으로 가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쌀 시장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쌀을 먹는 사람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 그죠? 그다음 동남아시아, 인도까지. 그죠? 그러면 그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아마 올해 한 3월 말, 한 4월 달까지 글로벌 서버를 저희들이 장착해요. 글로벌 서버를 저희가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나 뭐 동남아나 누군가가 다 사장님들의 하위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물론 내가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 확률이 많아지겠죠. 왜? 중국 시장만 해도 500조 시장. 이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초창기예요, 아직? 초창기입니다. 아직 점도 안 찍고 시작도 안 찍고. 그게 바로 이러한 바람미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는 뭐 먹고 살려고 하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바람미 쌀을 팔아서 그렇게 돈 벌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미칠 생각도 없습니다. 바람미를 팔아서 미치면, 회사가 망하면 사장님들 존재해야 안 해요. 회사가 없으면 사장님들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회사는 미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바람미를 통해서는 미쳐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통해서 막 수입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바람미를 통해서는 공장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죠? 뭐 세금 내고 뭐 이런 정도만 하게 되면 충분해요. 그리고 뭐 조금 수익은 내야 되겠죠. 바람미를 통해서. 근데 그러면 이렇게 다 줘버리고 회사는 뭐 먹고 살려고 하냐?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시장이 만들어지면, 쌀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그걸 통해서 저희는 귀농단지 조성을 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 군데 루트로 통해서 귀농단지를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귀농기촌 사업은 전국 국책사업이라 1년에 한 6만 명 정도 귀농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회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의 기준을 맞추면 최대 뭐 3억 7,500만 원까지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줘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대출을 받고 나서 바로
빚쟁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익 모델이 없어요. 수익 모델. 뭘 해서 돈 벌지 시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귀뚜라미 키우시다가 잘 안 되시고, 군뱅이 키우시다가 잘 안 되시고, 어떤 분들은 아로니아 키우다가 잘 안 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귀뚜라미가 나빠요? 군뱅이가 나빠요? 아로니아가 나쁘냐?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장이 없어서, 판로가 없어서. 저희들은 바람미를 팔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죠.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귀농인들 한 100가구 정도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0가구 정도 다 모였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 바람미 공장에서 로타텍을 3대에서 4대를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미쌀을 내주고 이분들이 자신의 소사장이 돼서 자신의 로타텍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돌려서 뭘 생산해요? 바라현미를 생산해서 어디다 팝니까? 우리 회사한테 팝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시장에다 파는 거죠.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서산지를 가는 금산, 옥천, 영동 혹은 어디든 가서 거기 군수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5만 평에서 10만 평을 싸게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한테 집도 백채도 져줘야 되죠. 편의시설도 지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죠. 자, 이거 하나만 하겠어요? 바람미 누룽지 단지, 고추장 단지, 이렇게 막걸리 단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만들어 나가겠죠. 그럼 회사는 쌀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이걸 해서 돈 버는 게 더 크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회사 돕고 성장을 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인프라, 유저들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요, 그냥 단지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또 명분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이 사업은 국민 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당뇨 환자 1000만 명 시대입니다. 바람미 드시면 혈압 굉장히 좋아져요. 당 있으신 분은요, 지금도 그 딱딱한 현미밥을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바람미 드시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그럼 안 드실래요? 그죠? 그러면 건강이 좋아지면. 그리고 변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바로 국민 건강을 위한 그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요, 애국하는 사업. 이 바람미 사업이 애국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픽 웃어요. 근데 저는 이거 애국 맞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나라, 벼 보관하는 비용이 5천억 정도라. 그럼 바람미 생산을 해서 쌀 소비만 촉진이 돼도 보관 비용 줄겠잖아요. 밀가루 수입만 줄어도 세수가 절약되잖아요. 게다가 우리 귀농시청 사업은 국책 사업이잖아요. 이거에 이바지하면 애국하는 거 아니에요? 애국하는 거 맞죠? 쌀 소비 촉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에요. 지금 현재도요, 200만 원 이상 바람미를 통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신 분이 1000명 가까이 돼요. 그럼 대기업 아닙니까? 200만 원 이상이면 보통 직장 생활 하는 거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1000명을 고용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이에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100%, 100배, 200배 막 성장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리더 사장님들이라면 여러분들 산하에 혹은 여러분들이 소개하신 분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바람미를 먹고 건강해졌어. 그리고 돈도 벌었어.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 일자리 창출이냐.
네 번째는요, 서로 윈윈하는 사업입니다. 회사는요, 사장님들이 어떻게든지 성공하도록 돕습니다. 회사. 왜? 그래야 회사도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머리를 사장님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을 쓰는 거예요. 그럼 또 사장님들의 성공을 통해서 회사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또 스폰서 사장님들도 그렇고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렇고, 스폰서는 사장님은 파트너 사장님들을 돕고, 파트너 사장님의 성장을 통해서 스폰서 사장님이 성장하는, 그러한 서로 간에 윈윈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쌀이에요. 쌀, 밥. 쉽게 말하면요, 5,000년 전부터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먹어왔던 것이 쌀이에요. 단군 할아버지가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5,000년간 먹어왔던 것이 쌀입니다. 앞으로 지구가 망하기 전까지는 사람들 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겠죠. 그러면 이거는 끝이 없는 사업. 평생 끝이 없는 사업. 우리 자손 대대로 갈 수 있는 사업. 그리고요, 이거 경쟁회사 있어요? 없어요? 경쟁회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경쟁회사가 없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누구 말대로 땅 따먹기 싸움이다. 땅 따먹기. 내 땅을 얼마나 벌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딱 되면요, 그분들 장난 아니에요. 왜? 말만 하면 되거든. 네? 그러니까 막 그분들 장난 아닙니다. 이제 우리 곧 있으면 직급을 만들 거예요. 직급을 만들어서 지금은 다 센터장이 이제 전부잖아요. 아무리 고생해도 센터장이 됐는데 내가 누구 센터 내버리면 그 센터 수당도 안 들어와. 그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급을 좀 만들 건데, 직급을 만들게 되면 센터를 얼마나 내가 내느냐에 따라서 내 직급이 형성돼요. 그러면 사장님들 어떻게든 센터 보내려고 열심히 뛸까요? 내가 센터를 한번 냈으면 나도 하나의 센터를 내려고 막 뛸까요? 안 뛸까요? 네. 그렇게 되면 그 2차 성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걱정이 뭐냐면 쌀이 그만큼 또 수급이 될까? 이게 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못 따라가요. 아마 여기 옥천에 와보셨던 분 계시나요? 이 자리에? 여기는 없으시죠? 4월달 저희가 4월 10일인가 회사가 이제 처음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때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조 대표님하고 이제 셋이서 그냥 로타텍 한 대에다가 쌀 한쪽만 넣었어. 40kg. 그렇게 하고 했던 게 벌써 작년 4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함에 나가는 게 3톤이 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내년 6월쯤 되면 저는 분명히 내년 6월에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1,000억 시장을 간다. 무조건 간다. 쌀로.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끝났느냐? 천만에요. 아무도 우리를 못 따라온다는 얘기지. 아무리 다른 경쟁회사 대기업에서 우리를 흉내내서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국 시장으로 가서 사장님들의 더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더 펼쳐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 가슴이 뛰실 겁니다. 그리고 명분과 가치가 있고, 또 이건 쌀이에요. 쌀이다 보니까, 밥이다 보니까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우리 사업에 들어오고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약간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코로나 뭐 이런 분들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자기가 아시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요, 만약에 건강식품이나 뭐 또 화장품이나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뭐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누구한테 전달한다거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걸 전달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쌀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도지사님한테도 바로 선물 나갑니다. 어디 뭐 이렇게 이런 고위층에 있는 분들한테 바로 바라의 쌀이 선물로 그냥 나갑니다. 그만큼 이거는 너무너무나 쉬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은 좋은 기회를 만났으니까
이 기회를 내 걸로 만드셔서 정말 올해 안에 아니면 올해 6월 하반기 안에 상반기 안에 진짜로 어떤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멋진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